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밤늦은 시간인데 편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어느 깊은 밤 부산의 번화가, 늦은 시간까지 북적대던 거리가 조금씩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삐용, 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번화가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걸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유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20대 젊은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취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달려와 이 아가씨를 도와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 구조 출동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취했을까?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쓰러진 여성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술에 너무 취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소방관은 서둘러 여성을 부축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 소방관은 여성을 병원이 아닌 3km 떨어진 파출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파출소로 모시고 가면 보호자 연락도 더 빠를 테고. 구급차는 그렇게 칠흑 같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구급차 안은 조용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여성은 불쾌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황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에 닿는 손길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는 목적지인 파출소에 도착했고 겨우 몸을 가눌 수 있게 된 여성은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파출소 경찰관에게 방금 구급차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딸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부모님과 함께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한 여성.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들도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경찰은 가장 먼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구급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급차 뒷좌석을 비추는 일부 영상이 감쪽같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나 봅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구급차 앞좌석 블랙박스 영상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범행의 일부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찍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의 휴대전화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잠든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어둔 거죠. 그 순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성을 대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 이 남성은 소방관으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의 구조와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일부러 그 허점을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가 타는 뒷좌석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운전자는 알기가 힘든 구조였던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구급차는 운전하는 요원 1명과 환자를 돌보는 구급대원 2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남성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소방관은 단독으로 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이 소방관은 악용했던 겁니다.
동료 없이 혼자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것이 바로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젊은 여성이었죠. 국민을 도와야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구급대원이 오히려 그 허점을 악용해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나 쉽게 깨져버리다니요. 범인은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년밖에 안 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젊고 늠름한 소방관의 모습 뒤에 이런 끔찍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늘 깊은 존경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방관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증거들 때문이었겠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날 이 소방관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죄는 절대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는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구조를 기다리던 피해 여성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 중 하나인 바로 소방관이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금 신뢰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